자, 이번에는 충돌과 안전, 충돌량을, 충돌량 얘기죠. 뭐, 쉽게 얘기하자면, 결국에, 결정되어 있는 충격량을 그 사물이 얼마나 약하게 충격력을 줄일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충격량이 나에게 주는데, 총 걸린 시간? 이란 표현이 어색할 수 있지만, 그래서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충격력과 그 충격이 가해지는데 걸린 시간의 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중에서 얘를 줄이는 방법, 이거에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얘는 일정해요. 그래서 나는 얘를 늘림으로 인해서 안전장구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충돌 시간이 짧아서 큰 힘을 받는다 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충돌 시간이 길어서 적은 힘을 받는다. 자, 결국에 여기에 오는 공으로 인한 공이 날라올 때, 공이라고 하는 질량체가 가지고 있는 속도가 결국엔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그러면 공이 날라오고 있는 요 값이 결국엔 충격량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충격량의 곱은 힘과 그때 충돌에 걸린 시간의 곱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TA, 충격에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충격을 받는 힘이 커진다라는 얘기야. 여기서는 얘를 우리는 충격력이라고 부를 겁니다. 맨손으로 받게 되면 내 손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A와 B의 값은 같겠죠. 왜? 여기 있는 공의 충격량은 동일할 테니까요. 하지만 두꺼운 글러브를 낀다 그러면 얘가 정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죠? 길어지기 때문에 그때의 충격력, 작은 힘을 받는다, 충격력이 적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그 이야기들을 한번 조금 더 이어서 가봅시다. 자, 일단 여기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뭐 다른 얘기는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 야구공의 운동량 변화량 같다. 등속으로 날아가고 있던 공이 속력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질량에다가 공의 값을 곱한 게 이 사람이 받을 총 충격량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운동량의 변화량, 결국에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야구공에 의해서 받는 힘이 작아진다. 그러니까 얘가 일정한 거죠. 여기서는 뭐 야구공의 질량에 야구공이 날아오고 있는 등속. 항상 얘기하지만 물리를 얘기할 때는 공기 저항이 없는 겁니다.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여기서는 그냥 공기 저항이 없을 때, 그러면 글러브가 받는 힘의 크기, 충격력은 충격이 가해지는데 걸리는 시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일단 두 공에 의해서 오는 충격량은 동일한다고 했죠. 그죠?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걔에 대한 평균힘이라고 하는 넓이의 중간 정도 되는 지점, 그 힘의 크기를 통해서 누가 덜 아프고 누가 더 아픈지를 볼 수 있다. 그래서 파란색이 덜 아프다. 그죠? 얘가 덜 아프고 얘가 더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의 넓이는 충격이라는 거 아시죠? 자, 얘가 이제 달걀이에요. 달걀을 떨어뜨렸을 때 달걀이 깨지고 안 깨진다, 그 차이는 이 달걀이 버틸 수 있는 최대 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떨어졌을 때 달걀에 가해지는 충격량을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될 겁니다. 단단한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직접적으로 바로 힘이 가해지죠. 그러니까 충격에 가해지는 시간이 짧고, 그 다음에 푹신한 박석 같은 경우에는 얘가 멈추기까지,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는 양만큼 충격량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힘이 결국엔 멈추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그래서 결국에는 평균 힘이라고 하는 충격력은 A가 B보다 더 크다. 자, 선생님은 대충 쭉 읽으면서 흐름만 보여주는 거지. 만약에 필기가 필요하시면 멈추면서 적으세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뭐 그것에 대한 설명들이 또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속력으로 충돌할 때 여기 있는 박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멈추기까지 시간이 길게 들죠. 하지만 이런 벽들은 바로 멈추기 때문에 충돌 시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이제 자동차를 좀 볼 건데요. 자동차의 안전장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안전띠처럼 관성에 의해서 쏠리는 것을 막아주는 녀석이 있다면, 그거와 다르게 에어백이나 범퍼 같은 경우에는 충격량에 대해서 결국엔 뭐 사고 날 때 충격량은 결정돼 있으니까 그 충격량에 대해서 이 충격을 받는 대상이 받을 충격력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 방법은 뭐예요? 여기 에어라고 하는 곳에서 그죠? 부딪히면서 내가 멈추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오래 만들죠. 그죠? 그래가지고 힘을 줄여주는 거고, 범퍼 같은 경우에도 안이 비어 있죠. 그리고 플라스틱이 유연한 재질로 되기 때문에 충돌 시간을 길게, 그러니까 둘 다 결국엔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었던 안전띠와는 다른 형태를 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거와 비슷한 예로는 도로의 가드레일, 모서리 보호대, 그 다음에 유도의 낙법, 자전거의 안장. 여기서 말하는 안장은 여기 있는 스프링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뭐 안장도 푹신하다면 가능하겠죠. 그 다음 선수 보호대, 그 다음 무릎을 착지할 때 우리가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충격이 가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늘리는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뽁뽁이, 그죠?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충돌과 안전장치를 뭐 조사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결국에 결론적으로는 뭐다?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힘의 크기를 줄인다. 여기 힘은 뭐라고? 충격량? 아니야. 충격력을 줄이는 거야. 다른 말로는 평균 힘이라고 했었어요. 앞에서. 네, 요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네, 여기는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생물 부분 얘기하고요. 일단은 내신과 관련되어 있는 강의를 다 하고 나서 문제는 그 이후에 조금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